예, 다자오, 엠브레입니다. 지난주, 즉 3월 셋째 주차 주요 이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와 같은 경우에 감독 당국의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3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금소법이라 부르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을 이제 의결을 하였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은 이번 주에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보도 자료 나왔던 게 이제 지난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이제 캠코를 통해서 기업 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했었던 경과에 대해서 그 성과를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 이제 올해 계획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번 주에 주요 주제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머지 자잘자잘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감독 당국의 보도 자료 자체에서는 크게 특기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이번 주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거의 이제 겹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 이번 주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요 상단에 보이시는 이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관련한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주된 타이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전거래, 그 자기거래죠. 자전거래 및 이제 TRS, 그 토탈 리턴 스왑, 이제 이런 파생 상품들의 이제 운영을 강화하겠다,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옆에 쭉 타이틀로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제 보도 자료 PDF 파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파란 글씨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하나의 이제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자기가 운영한 여러 가지 펀드 사이에 이제 즉 이제 자전거래에 관련해서 이제 현행 감독 규정에서는 이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서 이제 이 개선안을 여기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공모 펀드가 아니라 그 이제 사모 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3의 독립기관 즉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신용평가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이제 외부 평가가 이제 의무화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이제 월별 자전거래 규모 역시도 그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만 이제 제한이 된다. 이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었던 게 최근에 기조였었는데, 이번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제 사기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타이트하게 감독 규정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래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여기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래서 그렇죠. 뭐 선박이라든지 선박은 가능하겠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부분이 사실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그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비율 자체가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까지 이제 사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비율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레버리지의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산정 기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옆에 깨알 같은 글씨에 이제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손익
평가 손익만을 이제 레버리지에 이제 반영을 함으로써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은 10만 원이라고 이제 산정을 했다면은 이제 앞으로 개선안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평가 손익이 10만 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애초에 기초 자산의 가치와 평가 손익을 더해서 110만 원을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도액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제 특히 TRS 거래 이제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토탈 리턴 스왑 그러니까 결국에 이 평가 손익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서만 이제 이걸 스왑하는 이런 류의 파생 상품 거래에 있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반영액 산정 기준 방식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부분들로서 이제 투자 설명 자료를 위반한 펀드 운영 행위의 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좀 특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모 운용사의 자기 자본 적립 의무 강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경우에도 전문 사모 운용사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기 자본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며 등록 이후에도 7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옆에 개선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정액인 거죠. 10억과 7억 이렇게 정해진 액수가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그 운용하는 운용액을 기준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이제 자기 자본 유지 의무의 그 기준을 정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개선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전문 사모 운용사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 계신 분들께서는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 통제, 위험관리 이행 내역 보고 의무,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 위험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 강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규제가 되어 있으며 이제 신용평가 관련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이제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2020년 말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현황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 의결을 통과하여서 이번 달 3월 이제 25일 날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그 하위 법령인 이제 시행령과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고 이제 법과 함께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위 규정을 또 내려오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이 이번 주에 이제 의결됐다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해서 그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확인하고 계실 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보도자료 내에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단계에 있어서 큰 틀에 대해서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제 3월 25일 이번 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일부들은 이제 6개월 후인 이제 9월 25일 날 시행될 제도들입니다. 우선은 가장 옆에 있는 표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은 규제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6대 판매 규제라고 하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 행위 및 이제 부당 권유 행위,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융업법에 이제 그 일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상품에 이 6대 판매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 상품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업무 로드가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할 만한 것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금전적인 제재가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징벌적 과징금, 즉 실제 손해, 실제 이득액의 기준을 해서 상당히 이제 한도 없이 한도가 상당히 높은 이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이 된다. 그리고 그 아까 6대 판매 규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옆에 신설되는 소비자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철회권에 이제 기존에도 인정되고 있었던 범위를 이렇게 모든 금융상품을 원칙적으로 넓히겠다. 그리고 이제 위법 계약 해지권 그리고 자유 열람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권리들입니다. 근데 이제 위법 계약 해지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판매하는 이제 금융투자 회사 내지는 판매사가 그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 위법 행위라는 것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6대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만약에 판매를 한 이력이 있다라면은 그 고객은 그 위법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계약 기간 도중에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 금전적인 부담 없이 페널티 없이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금융 소비자 보호에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이에 비해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많이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그 6대 판매 규제에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대 판매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적합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보장성 상품 그리고 투자 그리고 대출성 상품 이 세 가지는 적용이 되지만 예금성 상품에는 기존 은행권이 취급해오는 예금성 상품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설명 의무, 부당 권유 및 이제 광고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예금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정 영업 행위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꺾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은행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뭔가 고객이 페이버를 받게 되는 뭔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고객이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강제로 이제 끼업하는 그런 꺾기 행위 이런 그런 부분들 역시나 대출 상품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출 상품 관련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규정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빼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지금 실무업계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그 금융위원장 은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3월 5일부터 시행은 맞는데 최대 6개월 동안에는 정말 심각한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고서는 그 6개월 동안에는 이제 감독권 행사하지 않겠다. 6개월 동안 유예를 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6개월 동안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옆에 있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된 그 Q&A 게시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업무 중에 많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 그 과정에서 쌓였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 부분 보도자료를 눌러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내용만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결국 PDF를 눌러봐야 되네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뭐냐면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이제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인데 2018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때 이제 80억이라는 과징금이 역대 최고의 과징금이라 했을 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이제 78억 원이 이제 그 과징금으로 그러니까 부과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3일 회계법인 담당 회계법인 역시도 과징금 4억 원을 이제 처분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그 회계적으로 과대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보고서에 대한 이제 조치가 있었는데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이런 보도자료 있었다는 것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는 2020년 말 은행 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에 대한 현황, 특별한 그러니까 큰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 대출금리 운용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계신용금리, 즉 이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이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가 이 옆에 이제 있는데 이제 금리들을 이제 보시면 18%, 17.5%에서 이거를 평균을 내게 되면은 총 20개사 그리고 총 79개사 평균이 17%에 이제 이른다. 상당히 고금리에 이제
상품들을 이제 저축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로서 실증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월 30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업 제도 관련된 설명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30일 화요일 날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된 분들께서는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이제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증권 회사 그리고 선물 회사의 영업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특기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비율 그러니까 항목별 손익을 분석한 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했을 때 단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 이제 20%가 상승한 상당히 호황기였죠. 상당히 호황기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거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170% 증가한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그 사후 처리 비용, 그리고 손해 적립금 등에서 영업 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객 위탁 매매 수수료 증감률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주식 시장은 화랑이었지만 이제 자기 매매 손익과 관련해서는 그 32%의 이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금융상품이 아닌 우리가 뭐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손실이 많이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도 손익이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가 나 있었던 그 영업 그 작년도 손익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이제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많고 이제 마지막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작년도에 진행됐었던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 예정임을 밝힌 보도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기업 자산 매각 지원을 통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이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그 글씨가 작아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 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냐? 기업 자산이 중에서도 기업이 보유한 이제 부동산이나 선박이나 워낙 고액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그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는 것인데, 예, 잠시만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PDF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네. 좀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기업 자산, 특히 이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것들인데 제가 지금 급하게 찾는다고 지금 잘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진행됐던 방식이 세일 앤 리스백 방식, 그러니까 자산 매입 후 재임대 방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바이 앤 홀드, 이제 매입 후 제3자 매각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 유동성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었다라는 요 부분이 이제 보도 자료에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사 보유 선박에 대해서 이제 4천억 원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를 이제 이루어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지나간 것이고, 이제 올해 이제 운영 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런 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캠코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민간이 공동 투자해서,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간 투자자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올해 5월 중에 이제 개최를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펀딩이 되는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 지원을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작년에 진행되었던 기업 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는 이제 캠코가 주관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보도 자료는 상당히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짧게 말씀드린다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한 주 되세요.